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 이렇게 살펴봤고요.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일단 코스닥이 일단 좋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그래서 코스피가 좀 약세고 코스닥, 그리고 아까 대형주가 약세, 중소형주도 강세였다 그랬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코스피는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코스닥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좋은 상황이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코스피가 연일 이렇게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코스닥이 소외돼 있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650을 돌파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초만 해도 그렇게 코스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쵸, 4월 초까지만 해도 620선이었습니다, 코스닥이. 근데 지금 5월 달에 650까지 올라왔다. 이 정도로만 꾸준히 올라간다. 이 정도 속도로만 올라간다. 그러면 괜찮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와 비교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폭은 제한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외국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4차 산업혁명 부각에 따른 IT 종목 이런 것들, 정보기술, 코스닥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감이 있어서 중국 소비주와 미디어 관련 코스닥주들이 이제 상승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종목들 있는데, 이제 중국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올랐죠. 화장품,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사실 중국이랑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도 이상하게 중국주들 올라가면은 보통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또 한류스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YG, JYP, SM 이런 종목들도 있고, 영화, 쇼박스 이런 종목들도 CJ ENM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CJ ENM 말씀드렸는데, CJ ENM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CJ ENM 보고 갈까요? CJ ENM. 그래서 CJ ENM은 대표적인 또 영화 기획사죠. 그래서 여기 CJ ENM에서 좋은 영화를 많이 또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000만 돌파를 했었던 여러 가지 영화들, 국제시장이라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변호인 이런 영화들 1000만 돌파했던 영화들 많이 찍어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그래도 지금 한 달 동안에 이런 꾸준한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5월달 들어서 605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다. 가장 큰 규모를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CJ ENM 다음으로 또 카카오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카카오 보도록 할까요? 자, 카카오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보시면은 이것도 외국인들이 좀 최근 한 달 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다. 근데 최근 10일 동안에는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좀 장기간으로 보시면은 매수를 해서 같이 올랐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 SFA, 휴젤, 메디톡스 이런 것들. 휴젤과 메디톡스는 여러분들 뭡니까? 보툴리눔 톡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이 휴젤 같은 경우는 진짜로 20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메디톡스가 1위, 휴젤이 2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메디톡스도 10일 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줬고, 여기에 더불어서 휴원스 글로벌도 이 보톡스죠. 보톡스 업체인데, 이거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는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메디톡스랑 휴젤이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보톡스 업황이 좋아지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기관이 많이 사줬죠. 기관이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셀루메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 매수랑은 상관없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번 달 주가 상승률 1위예요, 1위. 와, 이 셀로메드가 이 감자를 했었는데 무상 감자로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가 재개된 지 4일 만에 주가가 2배나 뛰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5,000원대였는데 지금 셀로메드가 10,000원대까지 올라왔다. 사실 감자를 했기 때문에 원래 셀로메드가 동전주였죠. 500원 막 이랬어요. 500원. 그런데 감자는 주식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대였는데 와, 2배는 올랐어요. 10,000원.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보통 감자는 악재로 다가옵니다. 악재로 다가오는데 그 악재지만 주식수를 줄인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식수를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죠. 재료 소멸. 여러분들. 그래서 재료 소멸.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문재인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재료 소멸 때문에 분명히 호재지만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거예요. 미리 선 반영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셀루메드도 예전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런 것들 실적이 안 좋아져서 감자가 되기 전까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재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보, 재료, 호재, 악재 이런 걸로만 판별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방법이다. 결국은 기업의 내재 가치 이런 것들로 판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